네, 안녕하세요. Q&A 어학원 저스틴 원장입니다. Q&A 어학원 신입생 설명회 오신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1학년들이 보이긴 해요. 1학년들부터 저희가 중학교 커리큘럼까지 어떨지를 쑥 훑어볼 거고요. 지금 계신 분들은 1학년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그래도 초등부 1학년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이제 세부적인 커리큘럼까지 좀 들어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시간표 그리고 입학 정보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원의 목표는 무엇이냐? 즐거움과 학습. 이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6년 동안 저희 Q&A 학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배출을 했고요. 근데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1학년 때부터 잘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2학년 때 잘했던 친구들 있고, 3학년 때 잘해진 친구들 있고, 4학년 때 잘해진 친구들 있고, 5학년 때 잘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친구들 중에, 음, 즐겁게 안 한 친구는 없어요. 집에서 나 학원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한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원을 가기 싫다 이런 얘기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 4학년 때 꽃을 피우거나 5학년 때 이렇게 늦게 꽃을 피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반, 챌린지반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꽃을 피우지 않고 엄청 높은 반은 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이루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즐거워했어요. 학습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학습만 많이 하면 예를 들어 1, 2, 3학년 때 막 엄청 학습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 유치부 가서 학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더 이상 영어가 재미가 없대요. 또는 지겹대요. 근데 이제 그 재미없다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아이도 알아요. 내가 그래도 3, 4년을 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 실력에 비해서 그냥 내가 고만고만해. 그럼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힘들어져요. 그런 걸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학습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즐거움이라는 거는 아이들이랑 그냥 뭐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맨날 게임을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즐겁게는 해주지만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계속 꾸준히 던져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즐거움과 학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 아마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4대 영역 골고루 공부하기는 사실 어느 학원을 가도 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느 학원을 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과연 해줄 거냐, 못 해줄 거냐라는 것은 이제 결과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대 영역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좀 꿈이 큰 이야기이긴 해요. 영어 학원 하나 다닌다고 모든, 서브젝트를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만들기라는 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요. 대신에 영어만큼은 아이가 4, 5, 6학년 좀 고학년이 됐을 때 내가 뭘 해야 실력이 늘 수 있는지를 알게끔 훈련을 해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부분을 볼게요. 과학적, 통합적 프로그램 자신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 및 발달 과정을 토대로 짜여진 통합적인 커리큘럼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4개의 영역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이렇게만 말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한테, 우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하는 이 4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4가지 중 하나는 아카 클래스라고 해서 비문학 이야기를 주제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서 중심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도 찾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썸머리도 해보고, 결국에 비문학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배우는 단어들, 복습을 무지하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카 클래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준에 맞춰서 문법 학습을 해야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라는 가장 기초반 빼고는 문법 학습이 들어가고 그 중요한 것만 저희가 선별을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중학교반이라고 하면은 중학교 1, 2, 3에서 배우는 문법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져 있는 것 말고 저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1학년들이 배울 수 있는 문법들은 뭐냐? 아이들이 지금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라이팅과 스피킹을 잘할 수 있는 문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준에 맞춰서 딱 포커스한 부분만 많이 할 거예요. 물론 다 만져볼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다 만져볼 건데, 기본적인 문법도 다 만져볼 건데,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반복 학습한다는 거.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그 다음에 라이팅 커리큘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많이 하고 싶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웃풋의 정의는 라이팅과 스피킹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오늘은. 그럼 아이가 배운 인풋, 리딩, 단어들, 문법을 가지고 문제만 풀면은 전 그걸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 라이팅으로 옮겨 쓴다? 그걸 내 스피킹으로 얘기한다? 발표를 한다? 디스커션을 한다? 디베이트를 한다? 써먹는다? 실제로? 이런 것이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웃풋 시키는 건 사실상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특히 1학년들한테 뭘 써보라고? 불가능하죠.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스피킹 해라?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어느 학원을 가도 기초반에서부터 라이팅 스피킹 한다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영어 교육 역사상 되게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방법론 하나를 꺼낸다고 하면은 많이 해라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라이팅을 많이 써봐야 돼요. 스피킹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상 어렵죠. 왜 어려워? 내가 라이팅을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으려면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금방 피드백하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여럿 있으니까.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분, 저희는 이제 50분 곱하기 2번 해가지고, 100분의 시간을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근데 학생이 8명, 10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얘기만 하는데 10분이에요. 한 사람씩. 근데 그거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안 한다 기준이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인터랙티브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거는 어느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아이들한테 스피킹을 잘해줄 수 있냐?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학원을 가도 대답을 못 해줘요. 자, 저희는 작년부터 AI 라이팅 코치라는 걸 쓰기 시작했어요. AI예요.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선생님이 라이팅을 고쳐줘요. 근데 옆에서 예를 들어 저번 주에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동사 그 앞에 오는 동사에 S 안 붙였다라고 혼내지 않아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은 그냥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내가 틀린 거를 잘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어때? 까지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생 아이들은 쓰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쓰는 걸 어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거는 뭘 써야 되지?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는 라이팅 코치가 해줄 거예요. 틀린 건 누가 해주지? 라이팅 코치가 해줄 거예요. 피드백은 누가 해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라이팅 AI 코치를 쓰면서 아이들의 글쓰기를 쉽게 연습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스피킹 코치도 있어요. 자, 이거는 120개의 주제로 짜여진 게 있고요. 쉽게 요즘 챗 GPT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챗 GPT를 기반하고 있어요. 이 챗 GPT를 원래는 잘 사용하려면은 프롬프트를 유저가 줘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120개의 주제는 저희가 이미 프롬프트를 120개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쇼핑, 아니면 grocery store 가서 사는 거, 뭐 옷 사는 거, 아니면 레스토랑 가서 음식 주문하는 거, 우리 기본적인 다이alo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 120개를 연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AI랑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점점 실력이 늘면은 이 범주를 애매모호하게 정해줄 거예요. 즉, 쇼핑이란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중학생, 이렇게 제가 잡아놓으면은 중학생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얘랑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뭐, 내가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AI 스피킹 코치가 그냥 항상 친절한 영어 원어민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스피킹 연습을 꾸준히 할 거예요. 이 스피킹 AI 코치랑 이 AI 라이팅 코치 이 두 개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걸 얼만큼 잘 활용할 거냐.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우리 Q&A 어학원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이제 AI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 AI를 쓸 때 얼만큼 내가 잘 활용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이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일단 요 네 개는 거의 모든 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노출 극대화라는 서브타이틀을 제가 잡아봤는데,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원어민 원장님과의 100% 영어로 진행되는 몰입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통해 노출 시간을 극대화시켜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 저희가 가장 자부하는 것 중 하나는 저희 원어민 원장님들이거든요. 원어민 원장님이 두 분이 계세요. 미스터 아이벤, 미스터 작. 이 두 분은 일단 저랑 같이 예전부터 같이 이제 폴리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폴리 어학원에서만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니에요.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 원어민 생활을 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타 학원에 있는 원어민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타 학원 원어민들은 1년, 2년 이런 계약을 하고 왔다가 그냥 가죠. 이제 많이 해봤자 3년 정도 있다 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한국의 아이들이나 한국의 컬처나 이런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알고 오는 원어민들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대형 학원에서 계약을 받고 자기네들 커리큘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짧게 트레이닝하고 와서 이제 이따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모국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잘하는 원어민이 있고 잘 못하는 원어민도 있고 그냥 정말 흐지부지하게 하고 가는 원어민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일단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돼요.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리고
신분이 원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대충대충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 더 해줄 수 있으면 두 개 더 해주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원장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그냥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원 입장에서 제발 아이들한테 잘해줘, 하나라도 더 잘해줘라고 시키지만 마음만큼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원장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원어민 원장님들과 올 때마다 항상 수업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짜놨어요. 예를 들어 2교시를 하잖아요, 매일. 지금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1학년이라 매일 반으로 오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1교시, 2교시에서 50분, 50분에서 100분씩 공부를 해요. 그럼 50분은 한국인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무조건 원장님이랑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원어민 선생님이랑은 어떤 걸 할 거냐? 일단 말씀드릴 것처럼 정규 수업 안에 원어민 원장님이랑 매번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안에는 AI 라이팅 코치, AI 스피킹 코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라이팅과 스피킹 커리큘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마무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거를 또 하고 싶다. 그럼 또 할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반복할 수 있거든요. AI 스피킹 코치가 됐든, 라이팅이 됐든. 아마 낮을 때는 저희가 스피킹 많이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레벨 낮을 때부터 라이팅을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스피킹은 조금만 가르쳐주면 금방 연습할 수 있거든요. 1학년들도 특히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중심의 수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결국에 아웃풋은 라이팅과 스피킹이에요. 그걸 많이 할 수 있냐, 없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입장에서. 어느 학원을 가도 우리 리딩 많이 한다, 단어 많이 가르친다, 문법 빡치게 가르친다. 이거는 다 인풋이에요, 인풋. 그건 선생님이 거기 앉아서 또는 서서 수업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숙제를 잘 했냐 안 했냐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숙제 잘 풀었으면 된 거고요. 리딩은 문제 잘 풀어서 아 이거 중심 주제 이해했구나 하면 푸는 끝이에요. 그거는 진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라이팅을 잘할 수 있냐, 스피킹을 잘 가르칠 수 있냐,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웃풋 중심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만의 힘으로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툴 없이 아이들한테 라이팅을 엄청 잘 가르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천부적으로 뭘 라이팅을 되게 잘한다, 스피킹을 잘한다, 이런 것들 아니면은 보통의 아이들한테 라이팅의 재미, 라이팅을 매주 시키는 거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자, AI 라이팅 코치 기능을 몇 개 볼게요. 일단 학생이 써요. 글을 정말 짧게 I go school 뭐 then I go to home 이렇게만 쓰면 이렇게만 짧게 써도 체크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문법을 고쳐줘요. 제가 했던 거에서 I go to home이 아니라 to를 빼서 I go home이 되고 I go to school에선 to가 to school I go school에서 to는 붙여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설명도 해줘요. 한글로요. 왜 여기다 to를 써야 되고 왜 여기다 to를 써야 되지 않는지를 아주 친절한 한글로 쉽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그거 읽지 않아도 돼요. 일단은 그냥 이걸 고쳐야 되는구나. 학생 입장에서는 여기서 to를 빼고 여기서 to를 넣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드백 기능도 있어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다. 그래 장점을 분석해 줄 거예요. 아마 1학년 때는 쓸 일이 없을 거예요. 패러그래프 정도 쓰기 시작을 해야 네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인트로 소개 부분이 조금 약해. 더 주제의식 강한 센텐스를 넣어줄래? 아니면 컨클루전이 좀 약해. 아니면은 너 그 본론에서 이 첫 번째 디테일이 좀 부족한데? 아니면은 이거는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피드백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revise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수준에 맞춰 AI가 이 글을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의 예시를 보여줘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계속 누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하죠. 같은 글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AI가. 아이들은 여러 가지 paraphrasing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훈련시킬 거예요. 그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 리라이트 해야죠. 내가 쓴 거, 내가 지금 피드백 받은 거, 체크 받은 거, 문법 고친 거, 그 다음에 아까 리바이즈에서 AI가 이런 표현 썼던 거, 이런 거 차용해도 되거든요. 그럼 차용해서 완성해요. 내 거의 라이팅을. 그럼 내 라이팅을 완성을 해서 리라이트를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녹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이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하면 처음에 문법 고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거 고치고 그다음에 참고 문헌이 있는 거죠. 리바이즈에서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해라. 그다음에 리라이팅 해라가 될 거거든요. 참고해서 아이들이 만약에 참고를 다 했어요. 리바이즈를 해준 거를 다 가져왔다 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안 읽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칠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타자를 썼어요. 그럼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까지 해야 돼요. 그럼 녹음을 하면은 최소한 이 AI가 써준 걸 내가 강제로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쓰려고 했던 글의 의도와 이 AI가 써준 이 글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녹음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녹음만 하지 않아요. 이제 AI가 판단해줘요. 유창성과 정확도를 측정해줘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정확도가 85 이상 나올 때까지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은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AI 라이팅 코치가 완성이 되고요. 이 AI 라이팅 코치를 하기 전에, 즉, 뭐, I go to school, I go home, 뭐, I eat dinner, 이런 걸 뭔가 써야 되잖아요. 이 쓰는 건 처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처음에 쓰는 걸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점점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도와주는 게 적어지겠죠. 그다음 스피킹 코치예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AI랑 말하고 있어요. AI랑 말하고 있어요. 레벨이 낮을 때는 주제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 주제의 폭이 커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얘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버튼 누르면 돼요. easy 기능. 그럼 쉽게 말합니다. 다시 말아요. 그다음에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translate 기능 누르면 돼요. 그럼 즉각적으로 한글로 나옵니다. 자, 한글이 나오는 프롬프트가 있고 안 나오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걸 막아 놓습니다. 그다음에 short 기능. 뭐 만약에 이 AI가 되게 설명이 긴 거를 얘기했어요. 이 AI가 재밌는 게 챗GPT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로 긴 걸 물어봤어요. 뭐 실수는 아니고 뭐가 됐든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커리큘럼 중에 이제 박정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했어? 라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AI한테. 근데 막 한두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 쇼트 기능을 누르면요. 사실 이렇게 줄여서 나와요. 네, 이런 기능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나만의 영어 선생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데 항상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처음에는 되게 목표 지향적인 영어 선생님이에요. 되게 한 주제를 끌고 가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Can you help me with my math homework? 내 수학 숙제 도와줄래? 그럼 수학 숙제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 정도로 그냥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영어 선생님에 대한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액세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얼만큼 잘 쓰느냐, AI 스피킹 코치를 얼만큼 잘 쓰게 해줄 거냐, AI 라이팅 코치 얼만큼 잘 쓰게 해줄 거냐,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들이 뭘 다 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무슨 레벨이 뭘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1학년들은 제네시스, 런치, 올빗이라는 반이 있고요. 각자 이름별로 1학기, 2학기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과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를 위해서 제네시스 1, 제네시스 2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 이제 제네시스 1은 첫 1학기, 제네시스 2는 첫 2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2학기, 그러니까 2학기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네시스 2에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 처음부터. 자, 쉽게 말하면은 1학년들이 갈 수 있는 반의 레벨이 한 5개에서 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이번에 보러 오시면은 아마 제가 이 3개 중에 한 반으로 배정을 해 드릴 거예요. 제네시스로 간다라는 거는 파닉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런치로 간다는 거는 이제 막 파닉스를 띄고 읽기를 시작한, 리딩을 시작한 친구들일 거고요. 리딩이 끝나고 이제 독해까지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영유 졸업생들은. 그런 친구들은 올빗을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리딩과 독해의 차이가 뭘까요? 리딩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조합해서 소리내서 읽고 이 단어들만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아직은 그림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일 거예요. 내가 읽고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기에는 문장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할 때부터는 단어만 가지고는 독해가 안 돼요. 뭐 잘 아시겠지만 단어의 뜻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도 하고요. 뭐 get라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뭐 get cold 이러면은 추워지고 있어. get warm 따뜻해지고 있어. get to the hospital 그러면은 어 병원에 도착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 안 되잖아요. get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런 게 독해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이 처음에 리딩에서 독해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첫 벽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런치에서 올빗으로 넘어갈 땐 특히 엄마 영어가 좀 어려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2 3, 4학년, 5학년들 보면요. 그냥 이제 레벨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독해 레벨, 어휘의 수준, 문법의 수준, 라이팅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라이팅의 수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라이팅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높은 레벨을 챌린지 레벨이라고 불러요. 챌린지 레벨은 3학년 때 가장 일찍 3학년 때부터 갈 수 있고요. 4학년 때 갈 수도 있고 5학년 때 갈 수도 있어요. 3학년 때 간다는 거는 아마도 언어적으로 되게 천부적인 스타일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3학년 때부터 챌린지 한 학생들 중에 5학년 때 챌린지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누구냐?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5년 내내. 5년 내내 열심히 한 친구들. 그게 뭐 학생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어머님이 정말 엄청 신경 써서 시켰던 그런 친구들이 챌린지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어적으로 좀 천부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5학년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많이 봐왔어요. 이렇게 처음에 1, 2, 3, 4학년 때는 그냥 그저 그랬던 친구, 눈에 잘 안 띄었던 친구였는데 4학년 때 하다가 5학년 때 점수가 막 팍팍 오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반대로 천부적으로 잘해요. 처음부터 챌린지 3학년 때 가요. 그리고 나서 이 챌린지 반은 이름상으로는 되게 도전적이어야 되잖아요. 어려워요. 할 게 많아요. 시키는 것도 많아요. 왜? 우리 기대치가 높으니까, 이 반은. 그러다가 점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3학년 때 제일 잘하던 애가 조금씩 떨어져요. 열심히라는 게 붙지가 않으면은 챌린지에서 버티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숙제하는 거, 도전의식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Orbit Emerge Mission A1 같은 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이야기는 짧게만 할게요. 저희가 중학교 프로그램은 A1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당연히 뭐 내신, 중학 독해, 뭐 어휘, 고등 모의고사 다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들, 중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는 아웃풋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단어 때려박기, 독해 연습하기, 시험 전에 다 외우기, 문법 때려박기, 이런 형태로 공부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챌린지 반 친구들은 보통 특목고 반에 가더라고요. 보통은 뭐 영어를 그래도 잘한다는 친구들로 왔으니까 외고 가려고 하고 자사고 가려고 하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챌린지 6학년 첫 졸업생들이 지금 성룡초 그 아니에요. 갑천중 중3이더라고요. 그 친구들 졸업생이 딱 4명이었어요. 첫 6학년 졸업생이. 그 4명 중에 2명이 지금 외고 지원하고 있고, 제가 지금 사이드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쨌든 6학년 때 졸업하고 저랑 그냥 빠이빠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때는 중학교 반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미 알았어요. 이 정도 레벨의 친구들은 무조건 외고 갈 수 있겠다. 걔네들은 6학년 때 이미 토플 수준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6학년 때 토플 수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은 사실 몰라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챌린지와 비챌린지의 차이예요. 내가 챌린지를 6학년 때 찍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수능 걱정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이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중학교 3년짜리는 이미 끝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챌린지 레벨로 끝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중학교 1학년 어디, 중학교 2학년 어디, 중학교 3학년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초등부 커리큘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갈 수 있는 반, 제네시스, 기초반이죠? 이 기초반에서는 온몸으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영어를 못 하잖아요. 선생님도 영어,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에 대한 즐거움 알아가는 게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즐겁게 공부해야 되니까요. 지금 1학년들 중에 이제 몇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학교가 시작해요. 처음 다녀보는 학교예요. 그리고 매일 반으로 2시간씩 영어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발레도 하는 애들도 있고, 뭐 태권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피지컬리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것도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많이 노출 안 해봤어. 근데 여기 와서 흑인 선생님이랑 백인 선생님이랑 공부해야 돼. 잘 들리지도 않아. 말도 못하겠어. 엄청 힘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즐겁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만 말하는 수업 방식이 친근해지는 잘못 썼네요. 단계가 아니라 단계이며, 알파벳, 기초 필수어휘, 기본 파닉스 규칙을 익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우고 있는 와중에 온라인 학습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인 학생들한테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50분 내내 집중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여러 가지 학습 솔루션들을 써야 돼요. 온라인 툴들을 써야 돼요. 그중 하나가 파닉스 몬스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옆에 동네에서 최선어학원에서 쓰고 있는 파닉스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계, 온라인, 숙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게임과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기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게임이랑 활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도서관. 음, 아이들의 유일한 숙제일 겁니다. 이 레벨업 도서관은. 대부분의 거의 90%는 여기서 다 하고 갈 거예요. 숙제라는 게 없어요. 파닉스 숙제 없어요. 아카 숙제 없어요. 단어 외우기 숙제 없어요. 근데 레벨업 도서관 숙제는 있어요. 이거는 도서관이에요. 온라인 도서관이고 아이들이 다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한테 자발적으로 도서관 쓰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잘 안 써요. 그래서 숙제처럼 줘요. 항상 매일 한 권씩 저희가 지정해 줄 겁니다. 너 이 책 읽어. 이렇게 하면은 한 80%에서 85% 정도가 모든 책을 읽어 주더라고요. 그냥 15%가 안 읽어요. 15%요? 실력 잘 안 늘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1학년 때 제일 말랑말랑한 브레인 가졌을 때 다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꿀 시간이에요. 사실 뭐 더 어릴 때가 더 좋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낮을 때일수록 어릴 때일수록 좋은데 이 다독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올라가요. 무조건, 무조건 올라가요. 최소한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요. 근데 이거 안 하고 3년 정도 지난다? 그럼 그때부터 허덕여요. 100%입니다. 어머니, 어려우시더라도 제발 하루에 한 권은 읽히는 이 시간을 투자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레벨이 낮을수록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이제 어머님들 목표는 조금 높게 잡으면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혼자 할 수 있는 시간. 처음엔 같이 하다가 나중에 혼자 할 수 있는 시간.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이 레벨업 도서관 좀 잘 이용해 주세요. 이 레벨업 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친절히 더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온라인 도서관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학습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스타 워즈예요. 스타 워즈. 눈치채셨겠지만 스타 워즈라는 영화에서 이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주 테마고요. 이 우주 테마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단어들을 배워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스피킹 코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배워요. 그리고 처음엔 단어를 배웠다가 그 다음에 phrase로 배웠다가 나중엔 sentence로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배우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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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말해야 돼요. 꼭 반복해야 돼요. AI가 듣고 있어요. AI 들어서 발음 제대로 했을 때까지 패스 안 해줘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단어랑 phrase랑 sentence 배웠죠. 그럼 내가 실전으로 가보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토구에서는 실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AI 스피킹 코치의 가장 기초 레벨이에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연습할 거예요. 일주일에 같은 주제로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더 높은 레벨의 다른 주제로 공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AI가 AI다 보니까 사람 같다 보니까 말하는 방식이 항상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같은 걸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이가 예를 들어 뭐 AI가 Hi, how are you? How's your day today?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처음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생님을 가르쳐주고 저런 스타워즈를 통해서 연습하면 I am good 이렇게 변할 거고 더 연습하다면은 I'm good, how are you? 까지도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 제네시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밌어요.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졸업했어요.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어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요. 센텐스도 읽을 수 있어요. 단어를 조합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논픽션 리딩이 투입이 됩니다. 논픽션 리딩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읽으면서 라이팅과 리딩의 기초를 다루게 될 거예요. 기초를 다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본격적인 아카 수업이 시작해요. 논픽션, 단어 공부하기, 단어 테스트 준비하기, 이런 좀 본격적인 영어 수업이 좀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초 문법도 같이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기초 문법을 막 외워. 삼인칭 단수 앞에 s 붙는 거야. 과거 시제는 일이 붙이는 거야. 이런 형태가 아니라 패턴 익히기 스타일이에요. 패턴 익히기. 그리고 좀 레벨 높아지면 스토리 문장에서 응용해서 개념 익히기. 어휘 테스트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힘들어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엄마 단어 외우는 거 어려워. 엄마 스펠링 외우는 거 어려워. 엄마 한글 뜻 너무 어려워. 뭐 이런 거. 한글 스펠링도 어려워.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1학년, 2학년 정도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징징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머님들. AI 라이팅 코치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타이밍이에요. 런치, 오rbit. 그만큼 내가 뭔가 쓸 수 있다. 한 줄, 두 줄 정도는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었던 I go to school, I come home, I homework, I dinner. 이 정도는 도움 없이도 쓸 수 있는 그 정도니까 AI 라이팅 코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AI 스피킹 코치에서는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제네시스에서는 사실 뭐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I'm good, 뭐 good, AI가 what's your name? 이라고 했을 때 Jasmine 이렇게만 대답해도 잘했다. 왜냐하면은 듣기가 되고 있다는 소리니까요. 근데 이제 런치 정도 되면은 문장으로 대답하는 훈련할 거예요. 문장으로 대답. 그 다음에 3년 정도 공부했어요. 런치 공부하고 올빅 공부 3년 정도 공부했어요. 이제 당연히 다양한 읽기로 더 논리적인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훈련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목표 설정이 뚜렷합니다. 오케이?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스피킹 코치가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랑 공부하는 시간이 디스커션과 발표하는 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는 연습. 뭐 내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이 책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걸 발표도 시킬 거거든요. 이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리서치도 필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그룹이랑 디스커션 하는 것도 해볼 거고요. 막 끝내주게 아이들이랑 영어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시작이거든요. 아이들이랑 이런 주고받고 하는 거, 어, 우리가 말은 잘 할 수 있어도 의문문 잘 못할 때 있잖아요. 의문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거를 친구들이랑 AI랑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습하는 시간이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된 표현력 도와주시고 훈련시켜 주실 겁니다. 기본 문법 당연히 공부해야죠. 당연히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문법 스타일대로 공부해야 돼요. 이 정도 3년 공부했는데 3인칭 단수 앞에 S 못 붙인다? 혼나야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스터디홀이라는 시간이에요. 저희는 올해부터 도입된 프로그램인데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줬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자습하는 시간을 주면은 이거 너무 날로 먹는 거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다른 학원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만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아이들이 그날 배운 거를 그냥 그날 숙제를 시키니까 숙제 완성도도 너무 좋고요. 이해도도 너무 좋고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쉽게 말하면은 30분 정도 공부하는데 이걸 그냥 집에 가서 하면은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있으면은 엄마한테 바로 못 물어봐. 오늘 가르쳤던 선생님이 바로 거기서 스터디홀 지도해 주시고 계시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바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스터디홀이 도입된 이후로 숙제 완성도라든지 이 완성된 숙제 때문에 다음 시간에 참여도라든지 이런 게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스터디홀은 3학년 이상부터 주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습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레벨 챌린지 반. 이 반까지 가면요. 이제 그때는 문학적 가치가 높은 도서를 도구로 삼아서 막 책을 읽고,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아웃풋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더 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토플 수업을 하고, 말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문제 해결 훈련, 뭐 이건 이제 수능 스타일의 공부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 정도 레벨까지 오면은 내신 준비, 중등 내신만큼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를 바라보고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더 높은, 풍부하고 깊이 있는 문법 강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챌린지 반입니다. 더 많은 아웃풋. 더 많은 아웃풋. 그게 이제 우리 초등부 커리큘럼이에요. 자, 이제 중등부 커리큘럼. 어, 창피합니다만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이런 공부를 하면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을 미리 조기적으로 좀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사실 어느 학원을 가도 이 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공부시키냐?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느냐? 일단 저희들은 아웃풋 중심, 우리가 초등부부터 해왔던 아웃풋 중심의 커리큘럼을 계속하게 될 거고, 아웃풋이란 무엇이냐? 라이팅이랑 스피킹이다. 자, 그럼 배운 단어들을 라이팅을 시켜요. 여기처럼 영작을 하는 거예요. 영작. 이제부터 영작을 해요. 이제 단어도 내가 써보고요. 그다음 단어 두 개를 조합해서 프레이즈도 만들어 보고요. 단어 세 개 조합해서 문장을 써요. 영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외우게 할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play a role 하고 뭐 mudd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muddy 뭐 더러운 뭐 진흙 같은 이렇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뭐 muddy a muddy monster, I play a role of a muddy monster 이렇게 공부시켜요. 그게 오른쪽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단어들을 조합해서 phrase로 만들어서 청크로 공부해서 단어를 익히는 단계. 그 다음에는 문법 설명과 함께 영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영어로 바로 동시 통역하는 단계. 내가 글로 썼어요? 그럼 나 말로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쓰는 연습. 그 다음에는 지문을 읽고 여기서 어법상 틀린 것 찾기. 다들 잘 아시죠? 어법상 틀린 것 찾기, 문법 공부한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문법 공부,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 지문, 같은 지문인데 조금 달라진 지문을 통해서 읽고 문제도 풀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벨이 높아질수록 중등 내신 스타일의 지문이 나올 거고, 레벨이 높아질수록 고등 모의고사 스타일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일주일어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또 집에 가서 스피킹 연습할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저희 A1 커리큘럼의 핵심이에요. 읽고, 쓰고, 말하고, 그 중간에 중등 내신에 필요한 문법 들어가 있고, 오케이? 그 얘기를 여기서 드렸던 거고요. 이제 왜 Q&A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셀프 칭찬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학원을 가도 우리 학원 오면 잘해줄 거야. 실력 늘을 거야. 사내 영역할 거야.
중등 내신 준비해 줄 거야. 1등급 목표 해볼 거야.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결국에는 방법론이 다른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라는 거죠. 내 아이는 어떤 방법이 잘 맞을까? 방법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없죠. 내 아이는 다른 아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호하는 게 뭔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대형 학원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대형 학원을 가면은 잘해질 거다라는 생각 아닌 것 같아요. 대형 학원에서 배출하는 잘하는 아이들, Q&A에서 배출하는 잘하는 아이들, 원래는 어떤지 아세요? 이 잘했던 학생들은 어딜 가도 잘했을 거예요. 1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9명은 어딜 가도 잘했을 거고요.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Q&A였기 때문에, 대형 학원이었기 때문에 잘해진 거예요. 언어라는 건 특히 초반에 언어적인 첨부성 때문에 돋보여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잘해진 친구들은 안 놓고 계속 열심히 했다는 거는 즐겁게 한 친구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즐겁지 않은데 5년 연속 어떻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방법론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일단 즐겁게 공부해라. 즐거울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거 위에다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모든 학생들이, Q&A 오는 모든 학생들은 원장님들이랑 무조건 공부를 해요. 특히 원어민 원장님들이랑. 매일반 친구들은 50%가 원어민 원장님이랑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습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피드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간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매주 아이가 음, 그 서브젝트마다 아카 클래스, 뭐 그래머 클래스, 라이팅 클래스, 스피킹 클래스, 원어민 원장님 수업 클래스 이런 거 한 6개 정도 있을 거고 그 6개에 대한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케이? 애티튜드가 어땠는지, 영어로 계속 수업하려고 노력했는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숙제는 했는지, 완성도 어땠는지 해서 1부터 5 이렇게 해서 아주 심플한 차트를 드릴 거예요. 주간 리포트를. 그 주간 리포트 그냥 클릭하시면, 금요일 저녁 기준으로 클릭하시면, 아, 내 아이가 이번 주 동안 어땠는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 4주치가 모이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럼 상담 통화를 하실 때, 이 주간 리포트를 보시면서 상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 맞다. 얘가, 저번 주에, 행사가 많아서, 가족 행사가 많아서 숙제를 못 했었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셔야, 아, 얘가 왜 숙제를 안 했지? 얘가 왜 여기서 빨간 색깔을 받았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리포트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아주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간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번 주 어땠지? 이번 주 숙제 다 했나? 못 했나? 피드백이 철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학습 목표. 아이들한테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항상 이룰 수 있는 학습 목표를 레벨마다 저희는 던진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레벨에 정해진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레벨에서 꼭 이걸 해야 된다. 저희들 설정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커리큘럼이니까. 근데 그 커리큘럼에서도 우리 조금씩 바꿔갈 수 있어요. 진짜 라이팅 못하는 친구들한테 무조건 백자 써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스피킹 잘 못하는 애한테 무조건 뭐 저기 유창성 90에다가 정확도 95로 해와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학습 목표를 아이들마다 낮춰줄 수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목표를 이루게 해서 즐겁게 하는 게 목표니까요. 어쨌든 선생님 주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뤘을 때 아이들도 칭찬받아야 되고 칭찬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칭찬을 해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 이런데 얘가 자꾸 못해. 너 왜 못해? 너 왜 못해? 너 왜 못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목표를 내. 너무 잘했어.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너무 잘했어. 이거잖아요. 이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해요. 담임 선생님이랑. 아까 수업 시간에도 하고, 원어민 원장님 선생님 시간에도 단어 한 번 더 복습할 거고, 스타워즈로도 반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개 안 해드렸던 이제 다른 온라인 숙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단어 숙제 연습하고, 그다음에 월말 평가도 하거든요. 월말 평가를 통해서 이번 달에 공부 얼만큼 열심히 했는지 평가할 거고, 그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MX 테스트도 있거든요. 레벨 테스트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다 반복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표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위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학년, 2학년 매일반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시에서 3시 45분 타임 하나, 50분씩 두 번 공부하는 타임 하나, 2시 55분부터 4시 40분 타임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매일반 친구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시 반부터 4시 20분 고정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두 타임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매일반도. 그다음에 만약에 3, 4학년이다. 내 형제들이. 그럼 여기도 보시면 돼요. 3, 4학년들은 월수금. 그러니까 주 3일도 주어지고요. 주 2회도 주어져요. 월수금도 다닐 수 있고요. 월수 아니면 화목도 다닐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님 초이스는 아니에요. 3, 4학년들 반이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내 레벨이 거기 있으면은 거기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좀 시간도 뒤로 가고 이제 월수 화목 이렇게 주 2회 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금 스크린샷을 찍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딴 데는 제가 써놓은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입학문이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채널로 들어오셨어. 그래서 여기다가 저 테스트 보고 싶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테스트 보고 싶다. 그다음에 저랑 테스트 진행하실 거예요. 지면 테스트는 무료고요. 렉사일 테스트는 컴퓨터를 통해서 1시간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지면으로 보면은 길어도 30분이에요. 그래서 저랑 보고, 그 다음에 저랑 보거나 우리 교수부장님이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저나 교수부장님이. 그러면은, 상담을 해드릴 거고, 이 테스트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특히 1학년들은 제가 이런 거 해드려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냐? 예를 들어, 유치부를 다녔냐? 뭐 몇 년을 다녔냐? 뭐 하다가 끊었냐? 아니, 유치부 한 번도 안 다녔냐?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서 뭐 그레이프 시드를 어떻게 했었다? 아니, 뭐, 주 2회로 원어민이랑 공부했었다. 주 2회로 뭐, 과외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우리. 아니면 나 하나도 안 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잘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이제 어떤 경험을 축적을 이제 해서 내가 그레이프 시드를 얼만큼 했는데 요만큼 나왔다. 우리 테스트에서. 아니면은 내가 과외를 2주를 내가 주 2회를 한 6개월 했는데 테스트가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언어적으로 조금 감이 있다. 몇 퍼센트인 것 같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 나왔다.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땐 기준 미만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얘네들은 큰 기대치 없이 처음에는 큰 기대 걸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는 거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반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반배정 해드릴 거고 무슨 반을 갈 거냐. 반배정을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찍 테스트를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음 주부터 예를 들어 보셔요. 그러면은 아이가 테스트를 봤는데 제네시스 2가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머님이 해주신 얘기랑 다 들어보니까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3월 달에 시작하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다시 테스트를 보러 오시겠어요? 그러면 런치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프랩반이라는 게 있어요. 프랩반이 1월부터 2월 말까지 7주 정도 하는 프랩반이 있어요. 주 2회 프랩반. 거기서는 이제 스피킹 위주, 원어민 선생님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서 이 프랩반을 들어주면은 얘는 런치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프랩반은, 어, 제가 대부분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3월 달에 아이가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1월 달부터 미리 적응해서 학원 가는 거가 자기 일상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랩반 했던 친구들 중에는 아무도 그만둔 친구들이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한 2분 정도 오반해서 끝냈어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갔고, 어떤 부분들은 제가 좀 깊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제가 녹화를 끄고 어머님들의 질문을 받아볼 겁니다. 녹화를 일단 꺼보도록 하겠습니다.